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아내가 행복할 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남자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무엇이 바꾸어지면 좋겠냐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안한 숙제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바꾸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바뀌어지면 좋을 그 부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태기 교수님의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1974년 미국 루이빌 켄터키 스테인 멘탈 병원에서 치매 능력을 시험하여 보는데 참관하였다고 합니다.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루이빌 침례교회 교인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을 이용한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낮에 40대, 50대 교회 집사님 부인들 20명을 전화로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시험관이 와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 집사님 부인들에게 검사에 잘 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각자 앞에 놓여 있는 접시에 침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인들이 충분히 침을 모은 후에 그 모인 침에 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세균들을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침 속에 들어간 세균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목사님은 낮에 와서 침을 모았던 그 남편 집사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 남편들에게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당신 아내들에게 생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미리 준비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5명씩 조를 짜서 저녁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생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할 준비를 그렇게 시키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 생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남편들 중에 어떤 남편은 벌써부터 우는 그런 남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집사님들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들에게 정말 생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내들은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울기도 하고 또 너무 감격해서 아마 그 감정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전날 침을 모아서 검사를 했던 집사님 부인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각자 앞에 접시를 놓아두고 그 집사님 부인들에게 침을 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강력한 세균들을 그 모인 침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은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침 속에 들어간 세균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침 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편의 사랑의 고백이 아내들의 호르몬을 바꿔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호르몬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건강이 바뀐다는 것이고 몸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루이빌 교회 집사님들의 사랑의 고백이 호르몬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남자 집사님들의 사랑의 고백이 여자 집사님들의 호르몬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존경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때 저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고 싶었습니다. 또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존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신비한 묘약입니다. 아내의 존경의 고백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아내가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남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남편들은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과
남편을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아내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 같습니까?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아내와 어떤 아내와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더 선호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남자들은 사랑받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남자는 여자의 사랑보다는 존경을 더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음식이 두 개 다 필요한데 그러나 물이 더 필요한 것처럼 남자는 존경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존경은 남자에게 삶의 동기를 심어줍니다. 존경은 남자에게 삶의 동기를 심어줍니다. 이제 성도님들, 남자가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말 1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자가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말하기를 주제라는 표현이랍니다. 이 주제라는 표현은 무엇을 함축시키고 있냐면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주제, 아이고 못생긴 주제, 머리도 나쁜 주제, 형편없는 주제, 운전도 못하는 주제, 실력도 없는 주제,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주제, 거기다가 부부 생활도 잘 못하는 주제, 남자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묶어서 경멸하는 표현이 주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존경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내가 주제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이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자기가 썩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주제라는 표현을 들으면 남자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치명적인 맹독이 되어서 남자가 이혼을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 존경은 남자를 위한 신비한 묘약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가 아내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면 남자들은 자기의 작은 수입에 대하여 아주 방어적이 되고 결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것도 아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상담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외도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내가 성적 욕구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웃고 냉정하게 대하는 아내에 비하여 남자를 유혹하는 착한 여자, 제가 착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착한 여자는 뭐 외모나 뭐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남자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여자를 남자는 착한 여자라고 인정하는데 이 착한 여자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미풍같이 남자를 칭찬합니다. 그 착한 여자의 외모 아무 상관없이 남자는 그 착한 여자에게 빠져들어서 외도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남자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 할까요? 남자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남자는 들어야 할 말과 듣고 싶은 말 중에서 듣고 싶은 말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가 아내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내가 칭찬을 못하는가? 교만해질까 봐서, 칭찬해주는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칭찬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내에게 지지를 받고 칭찬을 들을 때 남자는 자신을 신뢰합니다. 또 남자가 칭찬을 들을 때 남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아내로부터 지지와 칭찬, 존경을 받는다고 느낄 때 남자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남자는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남편이 행복을 느끼는지 그 방법들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가 남편 일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남편 일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노력이 당신에 귀중하다는 것을 고운 카드에 기록하여 남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남자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밟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표를 못 내고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뭉개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아도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남편을 아내가 알아주고 인정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가족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제가 세미나 3번째 시간에 현대회사에 입사한 어느 고졸 직원의 성공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 손을 붙잡고 당신 잘 될 거야. 두고 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 말을 하루, 이틀, 한 달, 2달, 석 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의 자존감이 하늘처럼 상승해서 그 직원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거나 또는 수입이 작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거나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거나 특별히 수입이 작다면 그러면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관심이 남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남편은 행복해지고 더 큰 책임감과 기쁨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남편의 직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원래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남편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남자들은 입을 다뭅니다. 남자들은 위에 상사가 이야기하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영혼이 떠난 사람들의 대꾸일 뿐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의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고 할 때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남자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말고 경청하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남편의 감정을 읽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참 화가 났었겠구나. 참 슬펐겠다라고 그 남편의 말을 남편의 감정을 읽어주면 남편이 위로를 받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아내를 고마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의 감정에 자기 공감을 덧입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하고 있는 남편이 가까이 있다면 남편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배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편을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또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갈 때 그리고 마치고 직장에서 돌아올 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곱게 차려입으시고 기쁘게 배웅하고 맞아주십시오. 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긴장을 풀 시간을 주고 아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부탁을 하십시오. 집에 돌아와 충분히 긴장을 푼 다음에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와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가 남편의 일을 아내가 남편 일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의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욕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남편은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욕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공급해주고 보호하고 기꺼이 죽고자 합니다. 이런 남편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1996년 발표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의 아버지들을 통곡하게 하였다는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IMF가 그 후에 곧바로 터져서 아버지들이 더 그 소설을 읽고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정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신문에 실린 적도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교수와 결혼도 했고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았는데 그러나 배경이 없어서 번번이 승진해서 밀리면서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이 주인공 한정수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결국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름대로 가족을 아끼기 때문에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것을 숨기고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살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췌장암은 살 가능성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가족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의사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안락사를 통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딸이 입학하려고 하는 대학의 정원이 35명이라는 것을 알고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세고 있다가 35번째 아버지가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학과의 정원이 35명인데 자기가 35번째 들어갈 때 자기 딸이 그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미신적인 염원을 이 아버지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나 딸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딸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딸의 장래를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한국 대부분의 아버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은 누구입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 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최선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고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잘 이야기도 못하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그래서 소외되고 무시당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라는 소설의 주인공 한정수 그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정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엾은 한국의 남편들을 한국의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했던 그 죄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기꺼이 아내를 위해 죽으려고까지 하는 남편의 가족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십시오. 남편이 갖고 있는 아내와 가족을 위한 보호 본능을 알아주고 인정하여 줄 때 남편은 보상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로부터 그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받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을 때 남성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남성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남성의 독립성, 냉철함, 능력, 힘, 책임감, 관대함이 남성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이런 남성 정체성이 인정이 될 때 남자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태도를 바꾸고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남성 정체성이 인정을 받을 때 남자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려고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성품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공감해 줄 때 어떤 경우라도 보호자로서 남편에 대한 존경을 놓지 않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받아들여짐을 인하여 행복해야 합니다. 말에서나 행동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편의 직업이나 수입에 대하여 절대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사모님 친정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과 두뇌호가 평생 모아서 구입한 집 한 채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남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두뇌회가 지하 3방에 사시면서 목사님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하 3방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훌륭한 사모님으로 인해서 현재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버리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확실히 천국에 가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웃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존경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또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남편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힘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욕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남편은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욕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에 고마워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에 고마워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남편에게 그의 강함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그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남편의 지도자로서의 자아상을 지지해 줄 때 남편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동등해요. 나도 당신과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음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을 폄하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나도 당신과 동일하다고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을 깔아뭉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성의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들을 칭찬할 때 남편의 자존감은 상승합니다. 남편의 결정들이 좋지 않아도 상냥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이끄는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과 두뇌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평화를 유지하고 또 남편이 혹시 결정을 잘못 내릴지라도 아내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또 받아들일 때 남편은 그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좀 딱딱한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누군가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는 마땅히 돕고자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남편에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은유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오늘 별이 무척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말하면 남편은 오늘 하늘이 맑아서 그렇지 라고 직접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내는 별이 아름다운 밤에 밖에 나가서 차를 한잔 마시든지 또는 드라이브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은유적으로 남편에게 표현하면 남편이 해석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남편들에게 말할 때 직접적으로 오늘 별이 아름다운 밤이니까 밖에 나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직접적으로 잘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갖고 있는 꿈, 비전에 대해서 아내가 그 꿈과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는 남편의 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꿈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응원할 때 남편은 아내를 자기 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남편과 저는 행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남편에게 늘 고맙다는 말과 메모를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또 남편이 이렇게 발 마사지 또는 그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어서 남편 당신을 이렇게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때 자기 권위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쓴 여자에 나오는 자존심 덩어리 남자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옛날에 용이 쳐들어와서 기사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주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용이 다른 용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주가 기사에게 말하기를 그 무기 말고 철퇴를 사용해 보세요. 기사는 공주의 말을 따라서 철퇴를 사용하고 용을 물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용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공주가 말하기 이번에는 철퇴가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독을 사용하세요. 라고 공주가 충고를 했습니다. 기사는 독을 사용해서 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주로부터 충고를 듣고 용을 다 물리쳤는데 기사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전보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주로부터 충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기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충고를 들었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여자한테 충고를 들었다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진짜 남자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성도님, 남자는 상대의 부탁이 있기 전에는 자기도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자기 부탁이 있기 전에 누가 다가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오지랖을 여기고 후자는 자기 무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를 도와줘야 될까요? 아내는 지혜롭게 그 남편이 지혜를 빌려가도록 남편을 유도해 주십시오. 비록 아내가 제공하는 지혜가 남편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것을 유도해서 아내의 지혜를 갖다가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 스스로 지혜를 발견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남편이 아내의 지혜를 따라서 성공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낼 때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자가 비록 성공을 거두면 아내의 충고로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고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그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합니다. 남자가 행복하고 아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에 고마워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에 고마워할 때 남편은 행복해합니다. 이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내가 남편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일 때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일 때 행복해합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 여자 그 존 그레이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수리공이 되고 여자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연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힘들다고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회사 그만둬. 진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자가 수리공이 되어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딱 이런 걸 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남편의 귀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의 조언에 짜증내지 마십시오. 수리공이 되어서 무엇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남자의 조언을 짜증내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충고할 때 무례하게 남자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 줄 때 남편은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생각이 다를 경우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와 대화하십시오. 어떤 일은 남편이 해결하게 하거나 해결책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각각 목적을 갖고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필요함을 알 때 남편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하와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공감 능력과 직관이 탁월하지만 속임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지각력과 신실한 조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남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남편,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남편이 내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남자는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실현함으로 행복합니다. 죄가 여자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호막이 되어서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일 때 남자는 행복해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가 남편과 유대감을 가질 때 남자는 행복해 합니다. 아내가 진실로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어떤 면이 특별히 좋다고 말할 때 남자는 그 면에 더 잘하라고 노력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음식이 맛있다고 말할 때 아내가 열심히 요리를 공부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은 그 면에 더 열심히 잘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내에게 제안하는 어떤 것들을 함께 해줄 때 남자는 좋아합니다. 또 어깨를 맞대고 어떤 것들을 함께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의 동굴로 들어갈 때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이 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해결하고 다시 가정으로 또는 아내에게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할 때 홀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비난하지 않고 허용하여 주고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내가 여자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필요하듯이 남자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존경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줄 때 남자는 즐거워합니다.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풍성한 요리를 해줄 때 남자는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합니다. 여자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아내가 요리를 해준다고 하는 건 특별한 걸 해주는 건데 그 특별한 요리를 남자가 먹으면서 기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에서 TV를 볼 때 그 남편에게 리모컨을 주십시오. 그 자동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남편이 듣기 원하는 라디오 채널을 맞춰줄 때 남편은 존경받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우리 4식구 중에서 운전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는 운전을 아주 잘하고 길을 잘 찾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오베드로 선교사 같이 있는데 오베드로 선교사가 운전을 아주 잘하고 길을 되게 잘 찾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암투병을 하기 전에는 제가 옆에 타고 다녔어요. 암투병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할 때 제 전공이 길을 헤매는 것이 전공입니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은요, GPS를 보아도 길을 헤맵니다. 제가 길을 잘 못 찾아서 길을 헤매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안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고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니 차 좀 세우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 잔소리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딱 굳어지고 입을 딱 다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속으로 어떤 때는 말로 해요. 아이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끼는 남자가 돼갖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움을 주러 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내가 무능력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셔야 남자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자는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 권위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남자가 만일에 자기 권위가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속 좁은 밴댕이 송알딱지로 변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을 축혀 올리고 남편의 마음을 얻은 후에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남자가 여자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이런 말이 속담이 되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 성도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는 아내로부터 충고를 듣는 것을 특별히 여자가 아내를 고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내로부터 무능력하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최고로 멋지다고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조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남자는 마음을 아내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남자는 10살에서 12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말에 감사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10살에서 12살 아이의 마음을 얻고 그 아이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단순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인정하고 존경, 칭찬할 때 남편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속옷들과 옷을 잘 정리해주고 남편이 옷을 잘 입도록 도와줄 때 남편이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의 경우에 시댁 식구들을 잘 모시고 존경하고 효도해줄 때 남편은 아내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취미생활을 함께 해주려고 따라 나설 때 아내를 의지하고 좋아합니다. 남편이 출장 갈 때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서 가방에 넣어주고 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카드를 함께 넣어줄 때 남편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면서 그 간식 속에 들어있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 카드를 받으면서 남편은 출장 중에도 아내에게 힘을 얻고 아내로부터 힘을 얻고 행복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해달라고 하시면 남편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남자는 과거식 사건들을 얘기할 때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특별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겪은 경험들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남편의 어떤 남자들의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또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아주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남편들 반려자로 만난 것을 늘 감사한다고 가능할 때마다 얘기하십시오. 정말 당신을 내가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늘 가능한 얘기하십시오. 그럼 남편은 입을 다물 줄 모르고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유대감을 가질 때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남편과 유대감을 가질 때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성적인 욕구를 허락해 줄 때 남편은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공감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감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아내는 부담스러워해서 뭐 1시기, 2시기, 3시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 아내가 늘 약수터에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약수터에 같이 갔답니다. 3번 그렇게 남편과 약수터를 갔다 온 다음에 아내가 말하기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약수터 같이 가지 말자고 아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남편과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어서 남편을 약수터에 가자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서로 얘기하고 약수물 마시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해서 남편을 초대했는데 남편은 먼저 앞서 걸어가고 약수물 딱 마시고 약수물 떠갖고 혼자 걸어오고 남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와 친밀감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원하던 친밀감을 같이 갖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관계 지향적인. 남편은 약수물 뜨러 갔으면 물 뜨고 마시고 오면 된다. 이것이 전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원했던 것은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했던 친밀감을 갖고 싶었는데 아내가 갖고 있는 관계 지향적인 것을 전혀 무시하고 남편은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다시는 남편을 더 약수터에 가자고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로부터 이렇게 함께 어디 가자고 초대를 받으시면 고마워하시고 잘 따라서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공감을 통해서만 여자가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욕실에 향기 나는 은은한 향을 준비해주고 남편의 목욕물을 받아줄 때 남편은 성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남편이 목욕을 마치면 또 남편을 안마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아내의 배려를 경험하면서 아내에게도 걸맞는 배려를 하여주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남편의 어떤 모습이 아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낭만적인 추억을 늘 재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할 때 남편은 되게 좋아합니다. 남편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성적인 유혹들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비밀번호를 서로 공개해서 언제나 서로 핸드폰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내와 남편이 투명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아내가 사실은 남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정서적인 표출이 아주 중요하듯이 남편에게는 성적인 표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의 첫 번째 욕구가 성적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성적 욕구가 채워질 때 남자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행복해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허락해주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들은 간증 하나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한 화가와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이 새 신랑이 부산에서 도박을 해서 제주도로 갈 신혼여행비를 다 잃어버려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바나나를 사갖고 돌아와서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가족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한 20년 동안 남편은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며칠씩 마셔서 어디 쓰러져 있다고 연락이 오면 아내가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남편이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미술 선생님을 좀 했는데 술을 너무 마시고 자제력이 없어서 미술 선생님도 그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서 절망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술 선생님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남편이 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칭찬하고 현재 남편이 어떻더라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내로부터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장애인들을 그리는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은 전시회를 하는 그런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엉망진창인 남편일지라도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세계적인 화가야 라고 하는 아내의 격려와 믿음의 기도로 한 남자의 인생이 변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자는 칭찬과 인정, 존경에 목말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저 성도님들이 원하는 남편이 아닐지라도 아내의 존경으로 남편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칭찬과 인정, 존경은 남편의 마음에 남성 정체성을 인정받게 해줍니다. 아내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은 남편이 남성 정체성을 갖도록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주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는 최고의 이상형 남편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이상형 남편.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때 그렇게 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힘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최고의 이상형 남편을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